자, 7주차 2강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문화의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절대주의를 하고 있죠. 우리 문화가 최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문화는 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를 이제 최고니까, 좋으니까, 다른 문화권에다가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 일명 문화제국주의라 그러죠. 약소국을 문화적으로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드는 정책. 요거는 이제 조금은 강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가 우리 민족 문화 말살 정책 뭐 이런 걸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문화제국주의 아주 센 그런 강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이름과 언어를 사용 못하게 했으니까 뭐 일제 침략이 저게 오래 계속이 됐으면은 그죠? 우리 한민족이 뭐 국토도 뺏기고 그죠? 이제 명칭, 이름 뭐 이런 것들 그죠? 언어를 사용 못하게 하면 그죠? 그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거의 뭐 이렇게 이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위험에 처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이제 오늘날에도 지금 이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중국 안에 저쪽에 위구르족입니까, 그죠? 위구르족. 그게 벌써 국가가 망한 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는 망했는데 그 지역과 민족은 살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그쪽에 뭐 고속도로도 놓고, 그죠? 고속철도 놓고 이래서 이제 그 뭐 인구도 한족을 그쪽으로 많이 이주시키고 이래서 지금 문화를 이제 침략하는 그런 이제 그죠? 뭐 문화 제국주의 중에서도 가장 센 그런 것을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문화를 말살시키는 거죠. 사원도 뭐 파괴하고 그죠? 애들 똑똑한 애들 잡아다가 뭐 수용소에 넣어갖고 그죠? 교화시키고 세뇌시키고 이러잖아요. 티벳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점령을 했고 그래서 그 뭐 망명 정부의 그죠 수장이 지금 저 인도 쪽에 가 있죠. 어 뭡니까 다야라마. 그래서 이게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이제 조금 남아 있는 게 문화인데 그런 문화도 만약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제 그런 문화조차도 말살시키고 이러면은 그냥 흔적 없이 그죠? 민족이 뿔뿔이 이제 흩어지고 뭐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뭐 오랫동안에 그 좀 뭐 또 그래 핍박을 받다가 걔들이 뭐 돈을 버는 바람에 지금 저 미국의 뭐 저 이렇게 금융 세력으로 성장을 해서 다시 뭐 영국이 앞잡이가 돼갖고 국가도 세우고 뭐 이스라엘이란 국가도 세우고 그러긴 했지만 그 국가가 이렇게 이제 없어지지 않도록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됩니다. 위구르족 보세요. 위구르 국가가 망하고 난 후에 지금 뭐 민족이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생긴 것도 한족하고 다르잖아. 다른데 이제 뭐
힘에서 국가를 뺏겨 놓으니까 저런 식의 그 어, 처우를 받고, 또 워낙 뭐 또 강대국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제 좀 대신 이제 거들어 주는 거죠. 뭐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좀 있는데, 미국도 뭔가 아마 중국과 딜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인권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좀 이래 거론 안 하고, 또 뭐 미국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거론 안 하고, 중국도. 그래서 서로 뭐 딜을 하는 그런 이제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도 뭐 중국과 티격태격 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주고받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어떤 하나의 제국으로서는 이게 힘이 빠져서 이제는 이제 거인이, 그죠? 이게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이제 그 치명적인 카운터 펀치나 이런 거는 서로 이제 공격을 자제하고 있는 거죠. 싸우는 듯한 모양새는 취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미국 문화의 영향 증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초강대국이니까 뭐 그런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뭐 WTO, 저것도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뭐 그 안에서 이제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WTO를 지금 깨버리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뭐 영화 같은 거 서부국 이래 보면은, 그죠? 이래 보면 뭐 서부국 편을 누가 드나? 대개 보면 이제 뭐 인디안이 이제 죽일 놈이고, 그죠? 이 뭐 총제비가 이제 정의를 실현한다 이건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미디어 제작은 뭐 국방성이나, 그죠? FBI 이런 데서 이렇게 교묘하게 제작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백인 우월주의나 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한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인디언은 악당이고, 그죠? 그걸 제압하는 뭐 또 총제비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뭐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아주 그 추악하고, 그죠? 서부 개척 시대에 인디언들이 한 3,500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 미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폭력의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디언이 이게 악이 아니고 누가 악인지는 그거는 정확히 잘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또 뭐 오늘날 이슬람과 뭐 기독교의 이렇게 뭐 싸움처럼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지만,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저런 약자가 저런 이제 무력을 사용하는 그 이면은 이제 무엇이냐 이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누가 나쁜 놈이냐, 누가 악이냐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문화를 잘 들여다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 석유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 그죠? 이렇게 뭐 이권을 빼앗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강대국이 이제 점령을 하고 억누르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유전이 개발된 그런 이슬람 국가 뭐 이런 데서는 또뭐 그 약자로서, 그죠? 또뭐 방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폭력의 행사인데, 그 악의 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누가 진정한 악인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다 이겁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악당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문화를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도 이제 눈에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초중동 때하고는 이제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죠? 문화 상대주의 이런 것도 알고 문화 제국주의 그 중에서도 이제 폭력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러면 진정한 폭력 세력은 누구냐 이런 것들은 이게 상대적이다.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대학에서 그죠? 그런 어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대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그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죠. 아이 저놈이 저 나쁜 놈이 있나? 왜 저런 폭력을 쓰냐? 우리가 우리 형법에서 폭행도 서로 주고받는 거는 이제 이게 가해를 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쌤쌤인 거죠. 근데 이제 먼저 팬 놈이 폭력을 유발했는데 이제 그래서 뭐 맞다가 보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또 정당 방위가 돼요. 근데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야. 뭐 줄기차게 맞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건데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 방위일 수도 있지만 그걸 또 강자의 입장에서는 저놈이 쳤다 이거지. 그죠? 그럼 먼저 10대 맞고 한 개 친 거를 가지고 또 이게 저놈이 그 폭행을 행사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보면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문화 상대주의. 문화의 이미지를 조작합니다. 그죠? 이미지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없는, 생각이 없는 그런 소비자들은 뭐 그런 어떤 미의 기준, 뭐 예술의 기준, 이런 걸 이제 강자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지. 그죠? 자기는 약자 국가고 약자 국가의 민족이고 약자 국가의 국민인데 그 관점은 강자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바비 인형을 보고 뭐 나는 저렇게 생겨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저 성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주객이 전도된 그죠? 그런 이제 현상인데 그 문화의 침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겁나는 겁니다. 그죠? 강자의 문화를 이렇게 심어줘서 약자가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이 바로 문화제국주의의 하나의 측면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극복은 해야 되죠. 예를 들면 500원짜리 뭐 커피를 뭐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가서 뭐 마실 이유는 별로 없어요. 건강에도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탄 그런 커피를 이렇게 마신다는 것은 건강에 좋지도 않아. 집에서 그냥 조금씩 이래 해서 원두 커피를 조금씩 이래 내려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거지.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비싸게 또 주고 사 먹잖아. 자, 문화 상대주의.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그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문맥 속에서 앞뒤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래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 이런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 볼 수 있는데 뭐 개고기 문화를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프랑스 배우입니까 브리지드 바르동가 이 젊었을 때는 이뻤는데 지금
쭈그랑 할머니가 됐네. 뭐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뭐 그래 했죠. 근데 뭐 개고기 문화는 이게 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 변방 국가들의 식문화였죠. 뭐 중국은 뭐 오만 것도 지금 다 먹고 있잖아. 근데 뭐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우리 이 개고기 식용 문화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를 하죠. 근데 개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것이 아니 이런 걸 먹겠어요? 이거는 식용으로 된 개가 아니잖아. 황구가 아니잖아. 비싸서 못 먹죠. 이런 거는 먹으려고 해도 이제 먹으라고 해도 못 먹고 이런 거는 이제 식용으로 키워진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문화에서는 이 식용견을 이제 키운 거죠. 키웠어요. 이건 뭐 식용견이지. 이런 걸 먹겠어요. 또 저 아산 지방 저쪽에 그 서해안 지방에 가면 뭐 집집마다 한 개를 한 10마리씩 키웠어요. 키워서 그것도 이렇게 이제 그 뭐야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키운 개를 이제 뭐 잡아서 여름 한철 이제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죠. 심지어는 뭐 의사들도 이게 이제 약한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제 좋기 때문에 권장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걸 뭐 야만적이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모르는 거예요. 문화상도주의라는 걸 모르는 거죠. 무식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뭔가 뭐 좀 두드러지고 싶은데 뭐 거리가 이제 이런 게 하나의 거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이제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뭐 그런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애완견으로 많이 키우죠. 식용으로 이제 키운다기보다는 애완견으로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야 개를 어떻게 먹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개도 이제 그 식용견과 애완견을 구분을 이래 해보면 그거는 이제 또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야 이거 개를 어떻게 먹냐 그거 자체도 일종의 절대주의야. 개 중에도 식용견도 있어요. 황구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이런 거 애완견이. 물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는 동물보호법 이런 게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한다. 야, 그러면 보호하려 치면은 개를 뭐 먹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동물보호법은 개를 먹지 말라는 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동물 학대를 방지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오늘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한다 이런 것이지. 그죠? 동물 복지 뭐 이런 말을 들어봤죠? 뭐 인간만 복지가 있냐? 동물도 동물답게 대우받을 수 있는 죽기 전까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우리가 닭이나 돼지 같은 거 보세요. 그 사람이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에 가둬갖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 그죠? 밀식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병원균이 창궐하고 매몰하고 이런 거를 되풀이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개들인데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방목을 하거나 널찍하고 또 이렇게 자주 씻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깨끗한 환경에서 큰 동물은 우리가 좀 질병이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잡아먹잖아. 닭도 그런 식으로 키워서 우리가 잡아먹는데 좀 더 잘 키워서 잘 키우자예요. 그죠? 학대하지 말고 깨끗한 환경에서 동물 복지를 보장해 가면서 키우자. 뭐 그런 말입니다. 먹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동물보호법은. 그죠? 이게 목적이야. 빨간 글자.
기본 원칙 이런 것도 있어요. 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키워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윤리위원회도 있어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그 많은 동물들이 실험실에서 이제 희생이 되고 있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원칙이 있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동물보호법은 그 규정에서 우리가 쭉 이래 보고 있지만은 개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법은 동물 복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죠. 뿐입니다. 식용으로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또 애완견을 키우는 또 여러 사람들은 이게 이제 청와대에다가 국민청원을 해서 20만 명이 넘어서 먹지 말자 뭐 이런 건데, 그래도 20만 명이 넘으면 또 비서관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왈가왈부 가타부타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원래 시행령에서 규정을 정비하겠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두리뭉술하게 넘어갔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게 여기에 보시듯이 그 프랑스의 거위 요리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입에다 깔때기를 넣고 사료를 그냥 막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꽥꽥 끓이고, 그죠? 그래서 간을 붓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요리하잖아. 동물 복지에 이게 반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또 먹는다 말씀이에요. 동물 복지에도 어긋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먹어. 물론 뭐 우리나라 개고기 문화는 어떻게 돼? 물론 뭐 개를 좀 뭐 고기를 여들여들하기 위해서 학대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못하게 하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동물복지법이 있는 거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죠? 먹지 말라는 법은 여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요 위에서 말한 동물 동물보호법인가? 동물복지. 자, 이게 동물보호법. 여기에는 이제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서는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없어요. 도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동물을 동물답게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진정한 이제 그 먹느냐 먹지 않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한 축산법이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축산법. 그래서 우리 축산법 시행령에 보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말은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먹지 못하게 하려면 결국 축산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고기 자체는 우리가 뭐 이렇게 오랜 그 문화적 전통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한국, 그죠? 옛날 말로 하면 똥개 뭐 이런 거, 개를 식용으로 이렇게 키웠단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리어 뭐 식용견을 따로 이렇게 이제 두고 식용견의 모델을 정해갖고 뭐 잡견 이런 걸 이제 뭐 이렇게 사육을 못하도록 하고, 식용견을 따로 모델을 정하고, 그래서 도축도 도축장에서 하고, 그죠? 깨끗한 환경에서 개를 도축하고, 뭐 또 그 음식 레시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신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먹어왔기 때문에 그런 레시피 뭐 이런 걸 갖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절충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걸 꼭 뭐 이게 그 개를 식용으로 하지 않은 서구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일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하고, 그죠. 그래서 정부도 그죠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도축의 대상으로 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도 그게 들어있는 거죠. 축산법이 이제 그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절충적 입장으로 우리가 항구, 우리가 몸에 좋은 그런 그 개 모델을 DNA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식용견으로 이렇게 키우고 그걸 깨끗한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또 뭐 합리적인 레시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노인네들 이런 분들도 옛날에 그 보신용으로 많이 먹었고 우리도 옛날 어릴 때 이제 그런 못 모르고 이제 먹고 그러긴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금기시할 건 아니지 않냐. 정부도 그러니까 중간적 입장에서 동물보호법도 만들지만은 다른 한편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개를 가축으로 이래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 우리 문화의 어떤 것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입장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보시기 바라고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그 시험 주제를 따로 시험 제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하고 이번 달 말까지 이렇게 그 에세이를 작성해서 그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에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집에서 그 내준 자료를 그게 주제가 시험 제목으로 제시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교환들이 이제 나갈 겁니다. 나갔죠. 그게 이제 우리 디륙행의 그 연대 그리고 트럼프의 그 관세 전쟁 그리고 일본 수상이 한국에 대해서 그죠? 전쟁 물자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수출을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묶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쓰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험 안내할 때 자세하게 안내할 거니까 그걸 보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죠. 이번 달 말까지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100개 쓰면 안 돼요. 100개 쓰면 요게 카피킬러라고 하는 이렇게 모방을 어디에서 얼마나 뺏겼나 이런 거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을 좀 잘 버무려서 잘 표현을 하면 됩니다. A4 한 장 내지 한 장 반 정도니까 양이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다 자기의 의견을 잘 버무려서 잘 이렇게 제시를